지금 정전 직후의 평양. 지금으로부터 30해 전의 우리 조국 땅을 다시 더듬어 보고 있습니다. 땅의 끝에서 끝까지 도시들은 그 이름만 남았을 뿐 성한 것이라고는 집기둥 한 개, 거리의 나무 한 그루도 찾아볼 길 없던 철저한 폐허. 이 전대미문의 빈터가 우리 조국이었습니다. 뒤덮인 옛 성토로부터 산간마을 초가집들도 농민들의 포전과 작은 관계시설, 동서의 포구에 이르기까지 옛 모습을 다 잃었습니다. 해방 후에 애써 복구해 놓았던 나라의 모든 중공업, 경공업 공장들이 다 철천의 원수 미제를 끝없이 저주하며 무거운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더듬어 볼수록 우리의 가슴 그리도 아프게 하는 이 폐허를 우리는 어찌하여 복구의 마치 소리를 들으며 태어난 세대가 30대에 이른 오늘에도 조국의 모습이 이처럼 눈부시게 달라진 오늘에도 그토록 잊지 못하는 것인가? 오늘의 사회주의 강국을 우리가 만약 전후에 많은 자재와 자금, 많은 노력을 가지고 일떠세우었다면 우리의 추억 속에 전후의 그 자력갱생 투쟁이 그처럼 소중히 간직되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사회주의 리상촌 인민의 낙원을 우리가 만약 전후의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 넉넉히 먹고 입으면서 일떠세워왔다면 우리 오늘 전후의 고생을 모르고 자란 세대들에게 전후 시기의 그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살아가자고 그처럼 뜨겁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정 우리 인민은 생활이 날로 좋아진다고 이제는 눈앞에 전후의 그 폐허가 보이지 않는다고 결코 투쟁의 걸음을 늦출 수 없는 사람들, 달려온 그 길보다 더 멀고 험난한 길, 조국의 통일과 공산주의 건설의 초행길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하기에 전후의 위운을 세운 세대들이 머리에 흰서리가 내린 오늘에도 그토록 일손을 놓지 못해 하는 것은 전후의 이날처럼 부끄럼 없이 한 생을 빛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던가. 전후복구 건설장에서 투쟁하던 그 자세를 조금도 흐트리지 않고 성실하게 살며 일해나가는 전후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는 조국 땅 그 어디서나 끝없이 꽃피어나고 있습니다. 수로의 복구 건설장에서 청춘의 열정과 지혜를 다 바쳐가던 그 세대들은 오늘도 그날의 자력갱생 이야기를 후대들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낙원의 이 밤은 생각도 깊어지는 밤. 돌이켜볼수록 간고했던 전후 시기는 위대한 영도와 불타는 충성이 하나로 결합되어 불멸의 영웅 서사시를 창조해온 잊을 수 없는 나날이었습니다. 3년간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 땅 외에는 한 장의 벽돌, 한 줌의 세멘트도 없었고 한 조각의 쇠붙이를 생산할 만한 그런 설비조차도 없었습니다.
알아볼수록 가슴만 쓰려오고 무엇부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이 완전한 폐허를 주춧돌마저 남지 않은 자기 공장, 자기 마을, 자기 집터를 그 누구도 떠나려 하지 않았으니 그것은 무엇 때문이던가? 그때 우리 인민의 가슴 속에는 하늘 땅이 1000번, 1000만 불타고 뒤집힌데도 위대하신 장군님께서만 계시면 우리는 다시 불사조처럼 일떠설 수 있다는 신념, 그 신념만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당과 주권이 있고 인민이 있고 영토가 있는 이상 조선은 다시 일떠설 수 있다는 강철의 의지를 지니시고 또다시 고난의 진두에 나서셨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마침내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때 대한 전혀 새로운 경제건설 노선을 밝혀주시었습니다. 드디어 인민은 수령님만 우러러 믿고 모든 것을 전후복구 건설에 다 바쳐 나섰습니다. 싸움의 날에도 복구의 날에도 우리 인민과 전사들이 달려간 길은 오직 수령님 부르시는 그 길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혈육도를 잃었으며 먹고 입을 것은 모자랐고 아이들은 반토굴에 있었으나 중공업 전선의 노동계급들은 우리 수령님 먼저 걸으신 그 길 위에 있었습니다. 자기 운명을 자기가 떠매고 일떠서는 그 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 없이는 다시는 이 폐허 위에 새 삶을 펼쳐놓을 수 없다는 것을 그때 우리 인민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폐허 앞에서도 무엇이 없어 곤란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그때 사람들은 망치 하나를 가지고도 다 복구할 수 있다는 그 신념뿐이었습니다. 길은 끊어졌어도 조선혁명이라는 기관차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시련을 넘어 억세게 달려가고 있었으니 그 혁명정신을 지닌 우리 인민과 전사들도 끊어진 철길을 단숨에 이어나갔습니다. 이제가 100년이 걸려도 일어서지 못한다고 한 이 땅에 드디어 정전 후 단 12시간 만에 첫 기적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연이어 한 주일 만에 나라의 주요 간선들에서 철도 수송이 시작된 이 놀라운 기적. 그것은 자력갱생의 궤도만이 전후의 조선이 영으로부터 다시 일떠설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장엄한 선언이었고, 그것은 수령님만 믿고 따르는 우리 인민의 충성과 믿음의 위력이 낳은 정사로운 승리였습니다. 여기 강선에서도 전후 단 40일 만에 첫 쇳물을 뽑아냈으니 이 철의 흐름도 간고분투의 앞장에 서시어 늘 현지에서 이끌어주시는
우리 수령님의 노동계급에 대한 크나큰 믿음의 결실이었습니다. 마침내 전후의 빈터후에 나라의 중공업이 우람차게 일떠서기 시작했습니다. 중공업 전선과 함께 여기 평양 방직 공장의 폐허도 찾아주셨던 수령님께서는 5회로 예견했던 공장 복구를 단 두 달 동안에 끝낼 때 대한 전투적 과업을 주시었습니다. (5년을 2달로) 앞당기는 이 폐허에서의 전투. 정녕 이 전투는 그처럼 인민을 믿으시는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작전하시고 그처럼 수령님만 따르는 우리 인민만이 이렇듯 승리로 빛낼 수 있은 우리 시기의 전투였습니다. 참으로 그날의 방직 전사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말로가 아니라 실천으로 보이한 빛나는 위운의 세대들이었습니다. 우리 인민이 잿더미를 헤치고 한 대 한 대의 설비를 애써 마련해가던 그 간고한 나날, 김철의 노동계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선노동계급이 언제 손에 쥔 것이 있어서 혁명을 시작했던가? 우리는 맨손으로 시작하여 강도 일제를 타승했고 해방 후에도 맨손으로 용왕로를 복구하지 않았던가? 강철 전사들은 용왕로 복구를 오직 자기 가슴으로 밀고 나아갔습니다. 폐허 속에서 찾아낸 조각 철판들을 한 장 한 장 모아가던 그때 김철에 타오른 용접의 불꽃, 이것이야말로 수령님의 믿음이 뜨겁게 간직된 우리 노동계급의 심정의 불길이었습니다. 망의 철회기지에 그처럼 빨리 재를 들고 일어선 이 용왕로는 전후 경제건설에서 무엇보다 먼저 강철 문제부터 풀어나가시려는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영도가 가져다준 귀중한 결실이었습니다. 전후 복구건설 시기, 그때 여기 평양에서는 또 얼마나 잊을 수 없는 간고분투의 이야기들이 수없이 꽃피어 났던가. 사랑하는 우리 평양은 오직 우리 손으로, 이 의지, 이 열망은 나어린 가슴들에도 뜨겁게 끌어번졌습니다. 배고픈 고생도 어른들과 함께 참아가며 나이보다 일찍 저리던 소년들, 어린 때도 이처럼 조국의 땀을 바칠 줄 알았으니 이 세대가 어른이 되면 그 얼마나 많은 땀을 사회주의 조국을 위해 바치게 될 것인가. 괴로워도 수령님만 믿고 따르며 전쟁 때엔 남편과 아들, 딸을 눈물 없이 전선으로 발해왔던 우리 여성들, 그들은 전후에도 가정과 자신의 운명을 다 우리 당에 맡기고 모두가 작업복을 입고 나섰으며 수령님의 로고가 어린 강남의 벽돌도 더 많이 평양으로 보냈습니다. 참으로 그때 온 나라의 마음들은 평양으로, 우리 수령님 계시고 당중앙이 있는 평양으로 달려와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 채 한 채의 집을 몽땅 등으로 지어 올려야 했지만 누구도 기중기가 없다고 앉아있는 사람은 없었고, 전사들은 어깨 위에서 벽돌의 무게만이 아닌
상처 입은 조국의 무게를 뻐근히 느끼며 이날처럼 복수전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비로소 사수한 어머니 저국이었고, 전선에서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의 마지막 부탁을 안고 전승리의 광장으로 달려와 수령님 만세를 목매어 부른 그들이었으니 어찌 백장의 벽돌이 무거울 수 있으며 삼날에서 번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었으랴. 이 소박한 곡괭이 삽도 그때는 유관만 소중한 것이 아니었고 손에 쥔 것은 도박한 망치뿐이었으나 암벽 앞에서 맥을 놓은 적은 없었습니다. 사력갱생 간거분투의 정신은 흉명하는 인민은 누구나 가져야 하지만 전후의 우리 인민에게는 더욱더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학생들은 자기 힘과 지혜를 다 바쳐갔습니다. 감탕과 싸우가던 전후의 대학생들, 훗날이도 언제나 이처럼만 일해간다면 그들에게는 극복 못할 난관이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전쟁의 불 속에서도 전후의 물 속에서도 우리 인민이 그 간거분투의 길을 구람없이 헤쳐올 수 있은 것은 우리의 수령님께서 언제나 진도에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빈터 위에서 시작한 이 북구건설은 동무들은 나를 믿고 나는 동무들을 믿고 시작한 것이었으니 우리 함께 평양을 번때 있게 건설하다고 뜨겁게 교시하시는 어버이 수령님. 위대한 수령님 둘이에 굳게 뭉친 우리 당과 인민의 불패의 통일 단결, 이것이야말로 강도 미대를 가승한 무적의 위력, 이 통일 단결이야말로 전후의 빈터 위에 우리 조국을 단숨에 일도 세워 나갈 수 있게 한 만능의 위력이었습니다. 참으로 전후 시기는 수령과 인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자기 힘을 믿고 싸워온 빛나는 혁명의 나날이었습니다. 비켜보면 우리 인민의 수령님에 대한 신뢰와 충성, 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믿음은 어렵고 복잡한 때일수록 더욱 뜨거워만 갔습니다. 1956년, 이때는 우리 당의 역사에서 참으로 준엄했던 시련의 시기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참혹했던 전쟁의 상처를 제 손으로 가시며 견고한 나라를 보내고 있었고 나라의 경제 형편은 아직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는 이제가 국제적 규모에서 사회주의를 앞설하려 했고 이승만 도당을 사촉하여 또다시 새 전쟁을 일으키려고 미쳐 날뛰던 이 시기, 안에서는 종파놈들이 외부 세력을 등에 업고 당의 정면으로 도전해 나섰던 이 시기, 우리 수령님께서는 이 준엄한 난국을 어떻게 헤쳐오셨던가? 백두밀림의 사령부 그 귀틀집 창가에 내리던 한방눈을 다시 보고 계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준엄한 혁명 정세를 천리해안으로 통찰해 가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56년의 엄혹한 난국도 항일전의 그날처럼 오직 인민에게 의거하시어 앞바다 뚫고 헤쳐나가실 것을 단호히 결심하시었습니다.
1956년 12월 휘몰아치는 시련의 눈보라를 또다시 한 몸으로 헤치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강선의 노동기급을 찾아 떠나셨습니다. 그 언제나 잊지 못하시는 강선의 노동기급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안팎의 원수놈들이 우리 당을 해치려고 날뛰는 이 준엄한 때 이길 사람은 오직 우리 인민, 우리 노동계급밖에 없다고 뜨겁게 교시하시며 그들의 심장에 당의 의도를 깊이 심어주시었습니다. 그날 수령님께서 1000톤의 강제만 더 있으면 나라가 허리를 펴겠는데 우리 함께 예비를 찾아보자 하시며 열풍 속의 용회장을 떠나지 못하실 때 강산 사람들의 가슴은 그 얼마나 뜨거웠던가. 이 끓는 쇳물 속에 종파놈들을 모조리 쓸어놓고 우리 수령님과 당을 보위하리라. 드디어 강산의 아병공들은 6만 톤 능력의 붕괴 아병기에서 9만 톤의 강편을 뽑아내기 위한 격전에 돌입하여 불사조처럼 써나갔습니다. 한 대의 강편이라도 어서 더 뽑아내야 할 그 아변기가 뜻밖에도 멎어섰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이런 때면 얼마나 안타까웠던가. 위대한 수령님께 9만 톤을 맹세한 우리들이 아닌가. 우리의 심장은 멎는다 해도 그 동음 소리는 정령코 단 한 초도 멎어서는 안 될 나라의 외아들 아변기가 아닌가. 한 몸이 그대로 강편이 되고 싶은 심정으로 그들은 사역갱생 강고분투의 격전을 더욱 치열하게 벌였습니다. 마침내 붕괴아변기는 6만 톤 능력의 한계점을 넘어서며 새로운 힘을 쓰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여 강선의 영적 아변공들은 수령님께 맹세 올린 9만 톤 수준을 다시 뛰어넘어 12만 톤의 강편을 기어이 뽑아내고야 말았습니다. 강선의 철의 역사에, 우리 당의 혁명 역사에 영원히 기록된 불멸의 숫자 12만 톤의 강제. 그것은 진정 어떻게 태어났던가. 12만 톤. 이 숫자는 수령님의 요구를 삶과 투쟁의 기준으로 삼고 싸우는 당의 전사들, 자력갱생만이 살 길이라는 신념을 가진 불사조들만이 창조할 수 있은 것이었습니다. 이때 강선제강소의 지도 일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찾아오시어 대고조의 불길을 지펴주신 그 빛나는 대중영도 방법을 충성으로 따라 배우며 늘 현장에서 살면서 강철 생산을 힘있게 주의했습니다. 참으로 전후 시기 강선의 지도 일꾼들의 일감은 조용한 사무실의 책상 위에 있지 않았으니 일꾼들이 정치 사업을 앞세우고 걸린 고리들을 노동자들과 의논해가며 풀어나가자 강철 전사들의 가슴에는 위대한 수령님께 다진 맹세를 끝까지 관철하려는 충성의 불길이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진정 그 어렵던 전후 시기 전투는 이 노동계급이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면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안고 육탄이 되어 헤쳐온 치열한 공격전이었습니다. 화염을 토하는 적의 화구를 향하여 날아들던 수복 영웅의 그 모습을 이제 순양함을 앞바다 나아가며
외정의 기관을 전석으로 돌리던 그 용해병들의 불사신의 모습을 역사는 이때 뜨거운 로 속에 뛰어든 강선 노동계급의 모습에서 다시 보았습니다. 마침내 강선의 노동계급은 수령님께 다진 맹세를 빛나게 완수함으로써 전후의 시련 속에서 이 수령님과 당조왕을 강철의 보루로 초롱송같이 보위하였습니다. 그때 여기 강선의 군에서 굽이쳐 나온 강계의 흐름이 빈터였던 이 땅무에 무겁게 실릴 때 우리 인민은 얼마나 기뻐했던가.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선과 더불어 전당과 전체 인민을 천리마 대직문회로 부르시어 준엄했던 난관을 산산히 기쁘셔 나가셨습니다. 이에 기준양은 수령님의 요구라는 철석의 신념은 국방의 철의 기지에서도 뜨겁게 불타고 있었습니다. 천리마 대고도식이 김철의 19만 톤 능력의 로에서 27만 톤의 철을 뽑아낸 그 기적의 비결도 오직 수령님에 대한 노동계급의 충성심에 있었습니다. 어제는 김철의 출근길에서 또 오늘은 황철의 군의길에서 기적과 혁신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없었습니다. 또다시 황철의 노동계급을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빈터에서 일떠설 수 있는 힘은 오직 주체적인 힘이라고 교시하시며 전쟁 전보다 더 큰 용광로를 우리 손으로 건설하자고 하시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대형 용광로를 건설해본 경험과 기술은 없었으나 그때 황철 사람들은 해야 한다는, 할 수 있다는 그 하나의 생각밖에 없었고 전후복구 건설은 단순한 원상복구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들의 힘으로 증명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위에서 설비와 자재를 대주면 더 좋고 안 대주어도 자체의 힘으로 해내리라. 황철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그 어떤 조곤타발도 없이 주인다운 입장에서 자체로 해결해 나갔습니다. 자기 힘에 대한 신념을 안고 빈터에서 일떠선 황철의 영웅들은 보수주의자들의 온갖 방해를 무찌르면서 자력갱생의 거창한 창조물을 하늘 높이 세워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송풍기 문제가 그들의 앞을 장벽처럼 막아섰습니다. 그때 사대주의자들은 파괴된 4,000마력 송풍기는 우리 기술로는 절대 복구할 수 없다고, 다른 나라에서 사오는 수밖에 없다고 열을 올렸지만 황철의 노동계급은 나라의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송풍기 복구에 막상 달라붙긴 했으나 걸리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만약 기술이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체로 해낼 것이다. 수령님께서는 기술도 사상이 해결한다고 그처럼 간곡히 교시하시지 않았던가? 4,000마력 송풍기를 다시 살리는가 못 살리는가 하는 투쟁. 그것은 단순한 기술전이 아니었으니 이 투쟁이야말로 우리 당의 자력갱생의 사상과 사대주의 사상과의 치열한 사상전 공방전이었습니다. 그때 실패의 날은 또 얼마나 많았던가.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당의 숨결로 숨쉬는 한 송풍기에 새 숨결을 안겨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투쟁해 나갔습니다. 드디어 그리도 손꼽아 기다리던 그 시각은 와 멎어있던 송풍기의 계기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힘찬 동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기어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사대주의 수입병을 타승하고야 말았습니다. 송풍기 소리만이 아닌 노동계급의 충성의 숨결 소리를 들으시며 그리도 기뻐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황철 사람들이 이 당의 로손의 진미를 안다고 뜨겁게 치하여 주셨습니다. 대형 용광로의 탄생의 시각과 함께 또 하나의 주체 공업의 넓은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모시고 폐허였던 황철에 빈터였던 이 땅에 철의 화염은 더욱 세차게 굽이쳐 나아갔습니다. 그때 황철의 이 쇳물은 수령님만 믿고 따르며 자력갱생 간과분투하는 길, 그 길만이 영원한 조선의 행운길이라는 것을 힘차게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물보다 뜨거운 충성심을 안고 당의 요구를 어김없이 관철해온 우리 인민들과 청년들은 전후 사회주의 건설에서 대고조가 일어나던 그때 수령님께서 주시는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를 남보다 많이 받는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그 드높은 혁명적 열의를 믿으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하기 좋아하고 도생하기 좋아하는 청년들을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불러주시었습니다. 강계로 성남으로 해주 하성으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곳이라면 그 어디건 한 먼저 달려갈 불타는 지향을 안고 청년들은 떠나갔습니다. 그때 당 정권기관의 일꾼들은 당의 전사된 도리를 지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에 자신들도 함께 서는 심정으로 아들 딸들을 한 먼저 바다와 농촌 탄광과 발전소 건설장에 보냈습니다. 오늘은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난관을 뚫고 나가는 그 길에 승리가 있고 미래가 있다는 신념과 불굴의 투쟁 정신이 없었더라면 누구도 이렇게 동무강 발전소 청년 건설자들처럼 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혁명의 계승자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도쟁의 낮과 밤을 이어가며 끊임없이 혁신하고 전진한 성남 탄광 청년 개발자들에게는 언제나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허리를 펼 새 없이 일하면서도 명예나 보수를 바라지 않은 간부들과 아내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나라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억갱이로 탄벽을 허물어서라도 석탄 생산을 누려 종파 분자들의 작동으로부터 당 정책을 지켜내려는 철석 같은 의지, 그것은 여기서도 이렇게 새로운 결의로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당의 뜻이라면 무조건 받아들이고 끝까지 관철하는 그 혁명적 도쟁 기풍이 있었기에
그때 우리 탄부들은 나라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수천척 지하 막장에서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혁명적 낙관에 넘쳐 싸워간 탄부들. 실탐이면 이렇게 혁명가요를 부르며 새 힘과 용기를 가다듬었으니 이것이 바로 그때 우리 노동계급의 혁명적 생활이었으며 낭만에 넘친 휴식이었습니다. 당의 부름은 대중의 심장을 틀어잡았습니다. 노동계급의 앙양된 기세에 발맞추어 현실 속으로 깊이 들어간 지도 일꾼들은 군중과 한가마밥을 먹으며 그들을 새로운 위훈회로 불러일으켰습니다. 양수기를 빨리 만들어내는가 못 만들어내는가에 따라 수리호의 성과가 결정되던 그때 낙원의 노동계급은 주물과 가공, 조립에서 만벌이 겹서였으나 그 누가 해결해 주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자력갱생 간고훈투하여 자신이 꼭 제때에 만들어낼 결심 드높이 약하게 일해 나갔습니다. 낙원 노동계급의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뜨겁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령과 언제나 한마음 그날의 맹세의 주인공 원형인 심포양 동무. 인민의 참된 딸이며 수령님에 대한 노동계급의 혁명적 의리의 구감인 심포양 동무는 원수들에게 사랑하는 아들딸 오누이와 온 가족을 잃고 자신마저 폭격에 심한 상처를 입은 몸이었으나 장군님을 믿고 그 모든 슬픔과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수령님께 기쁨 드리려는 오직 한 마음, 그것이 있었기에 심포양 동무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을 담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수상님, 전쟁이 끝나면 건설을 우리가 할 테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심포양 동무만이 아닌 신명당원들과 낙원 노동계급 모두의 맹세였으니 그날의 그 맹세를 안고 이 공장 노동계급은 언제나 당의 요구를 심장으로 받들어 나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상 잊지 않고 계시는 낙원의 노동계급은 공장이 아직 폐허를 가시지 못했던 그때에도 철마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던 그 나날에도 당에서 농쟁기를 만들려면 농쟁기를, 기중기를 만들려면 기중기를, 굴착기를 만들려면 굴착기를 만들어 당과 수령님의 뜻을 충성으로 받들어가는 낙원의 그 정신을 자랑스럽게 빛내었습니다.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자. 철과 기계는 공업의 왕이다. 당의 이 구호가 나래치는 모든 곳에서 기계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졌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 가지를 호소하시면 10가지, 100가지로 호응에 나섰던 우리 노동계급은 그때 경성군의 자그마한 아마공장에서 자체로 만들어낸 선반기를 보시고 수령님께서 지켜올리신 공작기계 새끼치기 운동의 불길을 온 나라에 대담하게 지켜갔습니다. 혁명을 하자면 대담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실을 심장에 새기고 용성의 노동계급은 우리 당의 근위대 겨사대답게 작은 기계를 가지고도 개미가 뼈다귀를 깎아먹는 식으로 대형 기계들과 대상 설비들을 생산해냈습니다. 그 나날 이 공장 노동계급은
자력갱생 강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8m 단인방과 3,000톤 프레스를 만들어 기계에서 밥이 나오는가고 하던 자들의 궤변을 여지없이 짓눌러 버렸습니다.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변함없이 발휘하며 도처에서 영웅서사시가 창조되던 그 나날, 북중의 노동계급은 또 어떤 자세와 입장에서 기관 생산에 달라붙었던가. 그때는 아직 디젤기관 자력갱생 1호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이 공장 노동계급은 배가 없어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먹이지 못하는 것을 못내 가슴 아파하시던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자체의 힘과 기술로 100마력짜리 열구기관 생산을 힘있게 다그쳐 갔습니다. 수령님께서 괴로워하시면 인민이 아파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동계급의 자력갱생 강고분투의 혁명정신이 있었기에 전후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짧은 기간에 척배를 모아 바다에 띄울 수 있지 않았던가. 정전 직후에 쪽배 한 척 성한 것이 없어 안타까워만 하던 그 어로공들에게 열구기관으로 만든 배를 보내주던 우리 노동계급이 이제는 유력한 디젤기관을 갖춘 대형 선박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항일의 병기창에서 나래치던 그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덕천의 노동계급은 프레스가 없이도 박달나무 망치로 철판주름을 다스려 첫 자동차를 만들어냈고, 그 정신으로 자주호와 금수산호를 비롯한 대형 자동차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설계 도면도 부속품을 가공할 설비도 없이 맨주먹으로 시작한 드락도르 생산. 그것은 무에서도 유를 낳게 하고 불가능도 가능으로 만든 이 노동계급의 비상한 창조력의 발현이었습니다. 남들이 수십 수백 년을 거쳐 이룩한 것을 단 몇 해 사이에 해내게 한 자력갱생 강고분투의 혁명정신은 빈토우에서 시작된 우리의 공업을 불과 30년 동안에 200배의 생산 능력을 가진 강유력한 자립경제로 자랑 떨치게 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용도 밑에 사회주의 공업건설과 함께 사회주의 농촌건설에서도 세상 사람들을 경탄시키는 전변이 일어났습니다. 가는 곳마다의 사회주의 니상전이 솟아난 이 땅도 30년 전에는 성난 것이란 아무것도 없는 빈터였습니다. 황소의 용각소리마저 들을 수 없었고 변변한 부엌시간 하나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꿈결에도 쓰다듬어 보던 사랑하는 땅도 미국 놈들의 줄폭탄에 곡식 한 폭이 심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은 적탄알이 빗발치는 속에서도 식량 증산을 위한 투쟁을 전쟁 승리를 위한 투쟁, 조국을 위한 투쟁으로 여기고 싸워나가던 그날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본연이 떨쳐 나섰습니다. 집과 농쟁기, 땅을 적실 마지막 한 방울의 물마저 잃고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 농민들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협동화의 길로 힘있게 이끌어 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전혀 새롭고 독창적인 농업협동화의 길, 그것은 우리 농촌이 빈토우에서 다시 일떠설 수 있게 한 유일하게 정당한 길이었습니다.
안고 꿈을 안고 조합에 앞을 다투어 들어온 것은 신천군 세길농업협동조합 농민들만이 아니었으니 협동화의 나날에 발현된 우리 농민들의 사상정신적 풍모는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길로만 나가면 틀림이 없다는 신념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협동격리에 망라된 농민들은 영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던 농촌건설의 그 어려운 나날에 노력과 자금, 정곡과 중력을 비롯한 모든 가능성들을 다 동원했으며 서로 힘을 합치어 난관을 뚫고 나갔습니다. 첫걸음을 뗀 농업협동조합이 빈터에서도 제발로 걸어갈 수 있도록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극진한 보살피심과 믿음에 거무된 조합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모자라는 것은 찾아내고 없는 것은 만들어내서라도 당의 농업정책을 기어이 관철할 드높은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당이 풀과 고기를 바꾸라고 하면 풀과 고기를 바꾸었고 냉상모를 내라고 하면 냉상모를 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처음으로 해보는 일이어서 애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나 농민들은 냉상모판 문짝 종이의 발을 기름도 이렇게 광솔 기름을 내어 자체로 해결하였습니다. 그때 비닐 방막을 해결해 달라고 나라에 손을 내미는 사람은 없었으며 방막이 없어 냉상모를 키우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없었습니다. 당정책 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만을 알고 있던 농민들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조건 타발을 할 줄 몰랐습니다. 사상이 발동되니 예비는 어디서나 나왔고 부족되는 농쟁이도 얼마든지 제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설비와 자재를 대주면 더 좋고 주지 않아도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한다는 자력갱생 간거분투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인민들은 100만 정보의 관계면적 확장공사를 힘있게 밀고 나갔습니다. 그때 우리 농민들은 기계를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삽과 곡괭이, 질통을 메고 관계공사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관계공사를 빨리 다그치기 위해 농민들은 몽석으로 벨트를 만들어 운반 작업의 능률을 높여나갔습니다. 천리마 대진군의 발구름 속에 우리의 전진에 가로막아 나섰던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 신비주의는 여기서도 여지없이 부서져 나갔습니다. 쉽고 현실적 가능성이 풍부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높은 단계로 기술을 혁신해가며 전 인민적 운동으로 벌린 관계공사는 드디어 완공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불과 반년 동안에 37만 7천 정도의 관계 면적을 새로 누린 이 성과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용도를 받는 우리 인민만이 이룩할 수 있는 거대한 승리였습니다. 그 격동적인 나날 우리 인민은 노력과 자재, 자금을 따로 받지 않고 재고장에서 예비를 찾아내어 불과 몇 달 동안에 1000여개나 되는 지방산업 공장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지방의 원료를 모조리 걷어들여 생활에 필요한 제품들을 만들어낸 이 공장들은 우리 인민이 자력갱생하여 이렇게 놓은 또 하나의 창조물이었습니다. 창조와 건설의 새 역사를 펼쳐가시며 빈터 후에 그처럼 짧은 기간에
영상 번영하는 조국을 일떠 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 발전의 매 단계마다 부의 고전적 노작들을 발표하시어 우리 인민들을 주체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가셨습니다.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이 불멸의 로작들이 있어 우리 인민은 조선혁명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안고 혁명가로 더욱 억세게 살며 싸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항일격대원들이 수령님의 혁명 사상을 충성으로 받들어가던 그 정신으로 우리도 살자. 그때 평양 제사공장의 천리마 기수들은 투사들의 숭고한 혁명 정신을 본받아 공산주의적 기풍을 남김없이 발휘하였습니다. 당의 요구를 하면 뒤떨어진 작업반에도 자진하여 간 천리마 기수들. 만약 일신의 안일과 보수를 바랐다면 누구도 이제는 혁신자로 된 정든 동무들을 뒤에 두고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그런 작업반으로 웃으며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라면 풍랑사나운 날바다 위에서 한 목숨 바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당의 수산정책을 높이 받들고 바다에 진출하여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내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가던 그 나날에 가진의 어로공들이 발휘한 대중적 영웅주의와 동지들에 대한 희생적 헌신성은 우리 노동계급의 사상정신적 덕질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당이 준 심장, 그 심장을 지녔기에 우리 인민은 빈터 위에서도 억세게 일떠섰고 수령님께서 주신 신념과 의지, 그것이 원동력이 되었기에 우리 인민은 백상이 빠른 천리마 속도로 줄기차게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수령님을 위하여 이 철석 같은 신념과 맹세를 한자 한자 가슴에 새기고 우리 인민은 준엄한 날에도 행복한 날에도 추모의 동요 없이 주체의 궤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였습니다. 전반기 막장 속에 갇힌 그 마음 단순히 굴비 되어 잊혀가는가. 오고의 수령님이 하여 혁명의 길에서는 때로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큰 순간도 있었지만 우리 인민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맞받아 나아갔습니다. 조국의 절반 땅에 미제가 남아있고 전쟁의 위험이 무겁게 두리고 있는 긴장한 정세 속에서 진행된 사회주의 건설. 그것은 그대로 하나의 전투, 자력갱생 강고분투의 전투였으니 언제나 혁명적 락간에 넘쳐있던 우리 인민은 그 길에서 필요하다면 목숨도 서슴없이 바쳤습니다. 행복의 낙원 속에 꽃으로 피리라. 당과 수령을 위하여 한 목숨 바친 혁명 전사들은 백배 천배로 자라나는 대호 속에 영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의 부름에 물불을 가리지 않던 당원들과 인민들의 심장에 간직된 것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수령님께서 마련해 주신 사회주의 전치물을 지켜가는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서는 살아도 이 영광, 죽어도 이 영광이었으니 생명을 내대야 하는 고비들을 수없이 넘기면서도 그때 우리 인민은 훈장이나 표창을 바란 것이 아니라 오직 혁명만을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의 이 남다른 대중적 영웅주의는 조국은 곧 위대한 수령님이시다, 수령님을 목숨으로 보여야 하는 것, 여기에 참다운 애국심이 있다, 이 신념을 안고 싸운 월미도 방위자들의 그 불멸의 위험을 이어 더 높이 발휘되고 있었습니다. 수백 척의 군함과 천여대의 비행, 5만이 넘는 대병력으로 달려든 미제와 맞서 단 4문의 포로 월미도를 3일간이나 지켜내고 영웅적인 최후를 마치면서도 수령님을 위하여 바친 삶은 조국과 더불어 영생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었던 사람들, 바로 이런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이 당은 그처럼 백전백승하는 것입니다. 이혼의 연대와 연대를 넘어 오늘에 서서 다시금 돌이켜보면 태성할머니의 소박한 목소리에서 당과 인민대중의 불패 통일 단결을 더욱 굳게 믿으시고 혁명과 건설을 곧바른 승리의 한 길로 이끌어 오신 수령님의 탁월한 영도와 크나큰 로고에 가슴 뜨거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항일의 날에도 전쟁의 날에도 전후복구의 날에도 그리고 진갑이 넘으신 오늘에도 인민대중이 자기 힘으로 자신의 앞길을 개척해 나가도록 끊임없이 이끌어 주시었습니다. 수령님 따라 자력갱생하며 승리해온 우리 인민은 오늘도 내일도 그 길만이 조선이 살아나갈 길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3대 혁명이 빛이 드높이 힘차게 전진합니다. 혁명의 앞길은 간고해도 자력갱생 강고분투의 정신을 더 높이 발휘해 나간다면 승리는 언제나 확정적이라는 신심에 넘쳐 그날의 세대들도 오늘의 세대들도 충성을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우리 인민의 가슴은 오늘의 사람들이 50년대 사람들처럼 살자고 하듯이 훗날 사람들도 80년대 사람들처럼 살며 투쟁하자고 할 수 있게 하루하루를 빛내어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안고 80년대 진군길에 오른 우리 인민은 전후 빈터에서 불사조처럼 일떠서던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수령님 따라 천만리, 당조왕 따라 천만리 충성의 한 길을 가고 또 갈 것입니다.